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SK 하이닉스 볼 텐데 금일 개파락 출발 이후에 또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지난주부터 최소한의 윗구간에서만큼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아직까지도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영상부터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최소한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만큼은 윗구간에서 1차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고요.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셨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안에서 한 차례 리바운딩 구간, 이 반등에 대한 구간을 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최소한의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눌렸을 때 어디에서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지, 이 구간에서 곧바로 지지할 건지, 아니면 한 차례 이탈했을 때 이 구간과 최소한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 저항에 대한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맞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은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는 움직임, 이 구간과 이제는 여기까지도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당장에 오후장에라도 한 차례 반대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대응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영상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하이닉스 화이팅,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또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급락하는 움직임은 만들어지지 않게끔 댓글 한 번씩 남겨놓고 나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선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최소한의 비중 조절에 대한 분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엔 이런 거야.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라서 글로벌 채권에서 투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다고 했을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내 증시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외인들의 자금이 지금 미국 쪽으로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외인들의 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1,5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에 대한 교체 일정도 코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됐을 때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16%나 폭락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결국은 새롭게 취임하는 이 인물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선호,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인물이 취임을 했을 때 20% 이상의 지수 급락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작용할 수가 있다. 최근에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확률을 보더라도 이제는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보다도 중요한 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 금리였던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그는 세계 각국에 투자했던,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각국에 투자했던 국채에서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인데, 엔캐리 청산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보시면 2002년도에 국내 증시 15%, 2008년도에 56%, 그리고 16년도에 10%, 20년도에 35%에 대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이런
우려감이 또다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연금 쪽에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150조 원에 대한 초과 보유 이슈가 있었고요. 보유 비중이 27%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5%에 대한 비중을 맞춰야 되는 만큼 10%에 대한 이 비중이, 그러면 150조 원에 대한 매도세가 또 출회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 블랙록 쪽에서 ETF, EWY라고 하는 이 ETF에 대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개의 종목에 대해서 25% 비중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윗구간에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7.66%에 대한 비중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5월 달에 리밸런싱에 대한 이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밸런싱에 대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랙록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이 비중을 매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매도세가 출회가 된다고 했을 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외인들이 3조 3천억가량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보시면 오늘도 5,400억가량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면서 3조에 대한 쇼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비중 조절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당장 5장에서도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한 차례 다시 한번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갈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6443-8746번으로 하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곳부터 초대될 겁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하이닉스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드리고 입장수를 해줄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하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당장에 여러분들 이 대응에 대한 시점이 왔을 때 공유받고 나서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너무나도 또 좋은 종목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300만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보유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만이 불안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졌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 달 이상 넘도록 오히려 손실권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우리가 비중 조절했을 때 이런 변동성 안에서 기분 좋게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고 눌림이 나타났을 때 큰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권 안에서의 대응을 해야지만이 불안하지 않고 다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하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래전에 본업과 주식 투자를 병행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놓쳐가지고 수익 볼 것도 손실 보고 매도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저와 같은 시행착오 겪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셨으면 마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하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 이 선물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 소액을 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진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